홍준표하고 이명박이 만나서 한 대화가 충격이죠. 어떤 느낌이냐면은 죄송해요. 저부터 욕할게요. 욕은 내 건데 당신은. 이 새끼들이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명박도 자유한국당에서 나를 안 지켜주면 어떻게 하자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홍준표도 본인 자체의 세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명박의 백그라운드가 필요해. 더군다나 BBK 생각하면은 이명박을 자기가 대통령 만들었다고 말한 새끼가 홍준표야. 그렇지. 그 가짜 편지 흔들면서 지켰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공공한 처지에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뒷담화를 하는데 그것도 언론에 대놓고 와 정말 모욕감 느껴지던데요. 제가 홍준표를 하겠습니다. 이명박의 역할을 명정님이 해주세요. 여자분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자 일단은 제가 홍준표예요.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 SBS도 뺏겼어요. 아예 빼앗았어. 아마 그것도 적폐야. 적폐가 아니고 강도라고요. 운동권 정권이기 때문에 정권 담당 능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야당이 강하게 가려면 정부의 긍정적 측면도 이야기해야지.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는 있죠. 쇼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것도 능력이야. 야, 목소리가 너무 좋다 솔직히. 이명박은 찢어지는 목소리인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야 될 두 적폐가 만나가지고 하는 대화의 수준이라는 게 초딩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말적폐와 돈적폐가 만난 거죠. 정말 이거 보고 빡이 돌아가지고 뭐 SBS에 관련된 문제도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SBS를 뺏겼대.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실토잖아요. 그러니까 SBS가 빡이 돌아서 한 꼭지로 뉴스 내보내고 마지막에 앵커가 클로징 멘트로 한 번 더 합니다. SBS는 자유한국당의 소유였던 적이 없다. 근데 그것도 반성을 좀 한 부분이 있어야 돼. 그러면 KBS, MBC가 장악됐을 때 그나마 SBS 뉴스가 나왔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예전에 대선 국면에서 세월호 인양할 때 SBS가 정말 똥볼 찬 적이 있었잖아요. 해수부 직원의 그 익명성 빗들어가지고 인터뷰하면서 문재인 후보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짓이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간 적이 있었다고. 그때 그리고 나서 김성준이 계속 그만둔 거예요. 그 뉴스를 내렸어. 유튜브 같은 데서. 그때 홍준표가 대선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SBS에 압력 넣어가지고 벌써 언론 통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거든요. 어쨌건 이 사람들 마인드가 이렇다니까요. SBS는 뺏겼다니. 아니 그 이야기 때문에 SBS가 20분 가까이 홍준표를 깠는데 작년에 SBS 8시 뉴스는 없애버리겠다. 혹은 모래시계 드라마로 내가 키워준 방송사다. 이렇게 말했던 걸 정말 저질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양아치도 못한다는 게 뭐냐면 과거 정부에서 SBS가 자유한국당을 좀 빨아줬다고 하면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정치 자유한국당 내 정치인이 말하는 거 보면 어차피 수뇌부는 다 장악했다. 이게 지금 팩트인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정도 빨아줬으면 적어도 양아치 세계에는 을이라는 게 있거든. 그거를 지금은 양심선을 하면 어떡해. 자기들이 장악했다 그러고 자기가 키웠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다른 자유한국당 내 정치인들은 수뇌부는 다 내가 장악했다. 이런 용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부에서 SBS를 장악했다는 걸 이미 출토해버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사실은 실현을 했어, 이명박이. 그거 적폐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강도죠? 이렇게 바꾼 거라고, 사실은. 실수한 거라고. 그러니까 스스로도 적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봐야 되는 거라고. 적폐가 아니고 강도라고 말한 사람은 홍준표. 그러니까. 적폐라는 거를 이명박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잘못 말한 거예요. 그 자세히 보세요, 키워드.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준 떨어지는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저작거리에서도 하지 않을 말 정도가 일반인들이야. 술자리에서 하는 말이죠. 할 수 있는 말을 기자들 버젓이 다 막 보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막 아무 관점도 없이 하는 거예요. 이 자유당이 지금 기본적인 현재 상태의 언론에 대한 언론관이 나오는데요. 2일날 박성중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이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여당 시절에는 위에 두뇌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배를 했지만 SBS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언론들의 지상파 다. 지상파 언론들의 그 고위 간부들은 자기들이 지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뺏겼다. 이런 논지의 발언을 해요. 그리고 홍준표가 SBS 뺏긴 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초지일관 언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언론을 장악했다라는 프레임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치를 할 때 언론을 당연히 부산물로 장악하는 것이 정치라라고 머릿속에 아직도 그렇죠. 박혀 있다라는 것이고 예. 이것을 정상화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정상화로 돌렸는데 이 정상화마저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강도 짓을 해서 뺏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관이 거의 초등 수준도 안 되는 빵점에 지나는 거죠. 언론을 뺏고 빼앗기는 재화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바로 자기들이 언론 블랙리스트 만들고 언론을 장악했다는 것 자체를 시인한 거가 되죠. 최민희 의원 예를 들어볼게요. 이분이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방통위원장 1순위 후보였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 주도해서 방통위원장 성립 요건, 될 수 있는 임명 요건을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은 3년 동안 정당 소속이었던 적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원장이 못 된 겁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파성을 갖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언론의 균형을 위해서 정당에 소속돼 있던 사람은 3년이 지나야만 방통위원장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바꾼 거예요. 그게 공정성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의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들, 정권이 바뀌면 뭐 SBS나 MBC나 KBS나 다 장악해도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갖고 있는 정말 구시대적인 마인드를 요구 없이 노출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구시대적 발상이라기보다도 이건 범죄에 가까운. 그렇죠. 정말 제가 원래 이명박이 반짝거리는 이마에를 그 짱돌로 조사버리고 싶었는데 이 사람 둘이 있잖아요. 입주댕이를 좀 조사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이빨 다 빼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말이 아니야. 이게 국민들 염장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들이 비밀 회담에서 무엇을 얘기했는지 국민들은 다 유추할 수 있죠. 왜 이 중요한 시기에 이명박이 홍준표를 불렀겠어요? 지금부터 검찰이 나를 본격적으로 조사하려고 한다. 측면 지원해달라라고 요구한 거 아닙니까? 이건 추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기자들 다 모아놓고 이 얘기를 흘린다는 경우는 이게 전직 대통령이 이게 할 말이고 지금 120석에 가까운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할 말이 아니잖아. 이거는 저작거리에 신비 같은 애들이 소주 한잔 먹으면서 하는 말들을 그냥 양아치라니까. 양아치도 못 된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양아치 잠깐만. 의리라도 있는 거 의리로. 양아치 의리가 없다며. 아, 그런 논리 아니, 잘못되지 아니, 않았어요? 의리라도 있는 거예요. 잠깐만. 조폭 이야기하면 꼭 신비님 이렇게 토를 달았죠. 음. 그거 조폭도 아니고 양아치예요 해놓고 내가 또 양아치예요 하면 또 뭐 어떻게 하는 아니 거예요? 내가 양아치만 또 못한다고 그랬잖아. 양아치만 또 못하다. 그 밑에 뭐가 있냐고. 왜 그러냐면 개 양아치 밑에 쓰레기. 뭐지? 쓰레기들이 되지. 의리도 없어 의리도. 알겠고요. 아니 그동안에 9년 동안 SBS가 방송이 빨아줬으면 그거를 침묵하고 부역한 자들을 보호해주는 게 의리거든. 근데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 맞아. 쟤네들 우리 빨아줬어. 이거는 우리가 아니죠. 그러면 그동안에 그 부역했던 사람들이 다 들통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 얼마나 예. 불쾌하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얽매일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좀 상황이 좀 재밌게 됐어요. 우리가 볼 때가 재밌는 예. 거예요. 지금은 저는 불안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왔냐? 어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두의 실무팀장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이현주하고 정운천 만나가지고 어떻게 합당할 것인가 실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결론도 안 났는데 그래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완전히 막합파식이에요. 불법이다, 이달이다, 뭐 전당대회 거쳐야 된다. 이건 다 패스하고 새롭게 신당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을 둔 상태에서 합당 교차를 거치고 신당을 만들면 거기에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다 새로운 통합지들 말로 하는 표현입니다. 통합신당으로 흡수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현주가 하는 말이 가관이야. 나가봐야 뭐 원로 교섭단체나 만들겠어요. 웬만하면 따라올 거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더라고. 아니 그렇게 이제 말로 전쟁하는 거니까 하는 게 어쨌든 양당이 지금 제3지대 신당론으로 굳어지고 있죠. 예, 양쪽 서로 흡수나 이런 것이 아닌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 더 가져오기 위해서 어쨌든 제3지대 통합론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제3지대 통합론으로 가면 어쨌든 합당에 대한 의결 방식이 의원 수만큼의 이제 할당을 해야 되고 지역위원회도 할당해야 되고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합당에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죠. 제3지대 합당이. 여기에 이제 이 호남 국회의원들 박지원과 어쨌든 정동영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을 지금 개혁신당 창당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있는데 저는 이게 안철수가 정계에서 떠나는 수순 그리고 안철수라는 이 정치의 신기류가 사라지는 계기가 될 합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어차피 사라질 정치인들이 사라지는 수순이어서 저는 솔직히 관심도 별로 없어요. 관심도 없는데 요즘 하도 언론들이 이제 떠들어서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통합해도 이들은 새로운 정치 철학이나 새로운 미래를 국민들한테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내놓은 것이 적폐 세력과 뜻을 같이 하는 것들,
종북 메카시즘을 확대하는 교두보 정당 정도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이 바른정당에서 사실 남북관계 문제에서 또 한 소리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으로 만들기는 매우 어렵다.